heart overhead. And I guess we'll have to watch the way you made me into a mess. Now I'm dancing around my living room. I get drunk on the thought of you and I. No, it's not right. I miss you missing me like you used to, yeah, like you used to. I miss you kissing me like you used to, like only you do. You know the good things are never as good as the bad, and your love is better than anything I've ever had. Oh, I miss you missing me like you used to, yeah, like you used to.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의 중형급 SUV QM6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LP 모델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 경쟁력 있는 그런 SUV였기 때문에 저희도 호평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날 모델은 2.0 가솔린 사양의 GD인데요. 자, 두 가지 모델을 놓고 어떤 차가 어떤 환경에서 더 나은지, 또한 옵션 등을 봤을 때 어떤 것의 가성비가 더 좋은지, 이런 점들을 놓고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르노 삼성 QM6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QM6 디자인의 변화는 그릴에 있습니다. 초기형과 중기형, 후기형을 보면 차이가 나죠? 신형은 육각형을 중심으로 한 그릴이 특징입니다. 이 디자인은 퀀텀 윙이라고 불리고요. 발광 소자를 바꿔 빛분리 없이 깔끔하고 밝게 보여주는 LED 헤드램프도 좋은 구성입니다. 달라진 리어램프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실내는 기존과 같습니다. 그래도 8.7인치 S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반응을 개선했고요. 부가 기능으로 통풍, 열선, 마사지까지 지원하는 시트를 갖췄는데 동급에서 보기 힘든 구성입니다. 잠시 QM6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 기능으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오토 하이빔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됐습니다. 시속 50km 이상에서 활성화되며 시속 40km 이하에서 해제되는 방식인데 경쟁력을 보다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성비 좋다는 QM6의 주행 성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타고 있는 모델은 2.0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GD인데요. 자, 가속 페달을 밟고 현재처럼 쭉 차가 나가고 있을 때, 사실 저속에서 출력이 매우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순발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인 이후부터는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와주는데요. 물론 최근 나와 있는 다양한 터보차저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토크 부분에서 일정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타기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주는 만큼 이 차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접근하신 분이라면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속기는 무단을 사용하죠. 자트코가 개발한 CVT를 쓰고 있는데, 이 그룹 전체가 CVT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현재 모델에서도
세팅, 세부적인 세팅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CVT는 무작정 RPM을 올려놓고 그대로 속도를 붙여가는 타입이라 약간의 가속 이질감을 보였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죠. 네, 뭐 꼭 수동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마치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쓰는 것 같은 변속 감각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트코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사들도 스텝을 밟아가는 일반적인 변속기처럼 CVT를 세팅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이질감을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고요. 자, 여기서 잠시 발진 가속 성능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2018년도에 테스트했을 때는 10.9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0.2초 정도 빠진 수치를 보여주는데 어떤 그 양산 편차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현재 차의 마일리지가 생각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향후에 완벽한 길들이기가 끝난다면 이것보다 약간 더 빨라질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때문에 가속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예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10초대 후반 하지만 최장으로는 11초대 초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낮춰서 편안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때 느껴지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계 자동차들이 갖는 공통적인 장점이라면 바로 핸들링을 꼽을 수 있는데 이 QM6 역시 스티어링 휠을 통한 차량 제어 부분에서 만족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무작정 단단하게만 만들어서 핸들링 성능을 높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균형감 있는 셰시의 셋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스티어링 시스템 자체에 대한 만족감도 높지만 서스펜션이 처리해주는 그런 만족감 역시도 충분하네요. 사실 이제 르노 삼성이 현대 기아차 대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 운전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르노 삼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승차감도 좋은 편인데 굳이 이제 성향 자체를 비교한다면 유럽 쪽 차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렁물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가령 범프를 만났을 때 과속방지 턱 등을 넘을 때 이때 리어 서스펜션이 처리해주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 큰 아쉬움을 부르지 않죠. 일부 소비자분들은 이제 너무 물렁거리면 차가 출렁거려서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께는 현재 같은 서스펜션이 조금 더 만족감을 키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MVH 측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처음 GD 버전을 테스트할 때 깜짝 놀랐었던 것이 바로 아이들 상태의 정숙성이었는데요. 반면 현재는 아이들 때의 이 정숙성 자체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면서 소음이 조금 증가한 것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dB 정도면 어지간한 차와 비교를 하더라도 결코 처지지 않는 정도였고 주행 때 소음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 테스트카가 윈터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임의적으로 이제 윈터 타이어를 끼워 놓은 것인데 이 환경이 되면 아무래도 소음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래도 MVH 튜닝 부분에 있어서는 르노 삼성이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해외 사양의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아마 MVH 어떤 그 소음 측면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국산 차로서 갖는 경쟁력만큼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도
네, 나름대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계절 타이어가 끼워진 모델과 비교를 해도 편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다만 이제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41m대를 볼 수 있는 만큼 외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또한 이제 보편적인 이 국산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적어도 평균 정도의 성능은 내주고 있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자면 네, 이와 같은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최단과 최장의 편차가 약 이제 한 1.1m 내외였는데, 이 정도라면 제동 내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더 그립이 좋은 그런 타이어를 끼운다면 여기서 제동거리를 조금 더 줄여서 30m대 후반까지는 당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도를 조금 내려서 다시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마일드하게 속도를 올려가고 있는데, 가속 페달 밟는 양 대비 가속력의 부족은 크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최대 발진 가속을 끌어낼 때는 디젤 모델과 비교했을 때 타사 지금 디젤도 그렇죠. 확실히 이제 디젤 쪽이 토크를 바탕으로 가속을 만드는 만큼 나은 모습이지만, 일상에서 운전할 때는 상당히 편하고, 앞서 말씀드린 CVT의 경쟁력이 잘 매칭이 되면서 일상에서 충분한 그런 성능을 보여줘서 좋네요. 다만 5명의 승객이 탔을 때 최대 이제 적재 환경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가솔린 엔진 2.0L 엔진의 약간의 한계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편하게 탈 수 있는 것 정도는 저희가 볼 때는 한 이제 3명, 많게는 4명 정도면 좋겠고, 5명의 승차 자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때는 이제 운전자가 가속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르노 삼성 QM6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능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본질적인 이유, 차를 선택하고 혹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 최근 어떤가요? SUV들, 심지어는 세그먼트상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낮은 차들조차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가격 편차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국산차들의 가격이 조금은 많이 이렇게 나아간 추세인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QM6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 차가 서스펜션이 좋고 승차감이 좋고 이런 부분을 중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엔진의 수치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대부분의 소비자는 처음 차에 접근할 때 같은 기준을 갖고 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그렇다면 자, 이 2.0 GD 저희가 추천하는 모델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팀은 엘리트림 혹은 알리트림 접근을 추천합니다. 엘리트림부터 볼까요? S링크 패키지 3를 선택하면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각종 ADAS 기능이 탑재됩니다. 이때 54만원짜리 하이패스, 운전석 파워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은 자동으로 추가되고요. 이렇게만 만들어도 2,872만원으로 좋은 구성을 갖는 QM6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급형인 알리 트림을 볼까요? S링크 패키지 2와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 1만 선택해도 거의 모든 구성이 포함됩니다. 조금 전 만들었던 LE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USB 정도에서 차이가 있죠? 가격은 3,059만원인데요. 자잘한 구성 차이를 제외해도 통풍 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 보입니다. 때문에 통풍 시트를 중심에 두고 가성비 좋은 QM6와 편의성 좋은 QM6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가적으로 바디킷을 포함해 바닥 매트부터 차박용품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죠. 취향에 맞춰 구성을 추가할 수 있지만 전체 차값이 3천만원 중반대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당연히 LE 트림입니다. 물론 최상인 프리미에르 같은 모델이 있고 여기에 다양한 또 기능들이 부여가 되죠. 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택할 수 있다든지 뭐 GD2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최상급 모델의 경우는 1열과 심지어는 2열 윈도우까지 이중 참 유리를 사용합니다. MVH 성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함인데, 뭐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이런 것들을 하위 모델까지 내려줌으로써 원가는 상승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차, 르노 삼성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 차의 최대 강점은 MVH다, 이런 점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 이제 경쟁사 모델들이 MVH 측면에서 약간의 한계를 갖게 됐습니다. 핸들링 성능은 좋아졌지만 이런 소음이라든지 특히 쇼크 처리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만큼 뭐라도 잘난 게 있으면 내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번에는 LP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주행 감각으로 놓고 본다면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두 모델 간 가속 성능 차이를 볼까요? 수치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를 탔을 때, 특히 일상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자연흡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엔진의 리스폰스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동 성능에서 수치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타이어의 컨디션이나 제동 시스템의 컨디션에 의한 편차 정도로 보이고, 핸들링, 승차감, 이 부분에서 만족감은 동일하게 전해져 오네요. 앞서 저희가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을 추천드릴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유사한 스펙으로 두 모델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는 차이가 존재하죠. 아무래도 LP 모델이 조금 더 낮은 가격을 갖습니다. 하지만 르노 삼성에서는 가솔린 쪽을 조금 더 고급화된 모델로 이렇게 포지셔닝 시킨 만큼 일부 장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로 ADAS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C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사운드 시스템을 옵션으로 보스를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보스 사운드 시스템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두 모델을 놓고 시험을 한 결과, 예전 평가 때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보스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강한 베이스, 전체적으로 더 좋은 음질과 어떤 입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쉽게도 LP를 포기하시고 GD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모델을 놓고 각각의 모델을 택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우 기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QM6 LPE부터 볼까요? 일반인도 구입 가능한 LPG 승용 SUV는 QM6 뿐입니다. 최고의 가성비는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죠. 차값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오래 보유해도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차값에 각종 세금과 유류비를 모두 더해 연간 운영비를 산출하는 것을 TCO라고 하는데요. 5년간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수 유지비만 따지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가장 유리해 보이지만 초기 구입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이번에는 가솔린 GDE 모델을 볼까요? LPG보다 운영이 쉽습니다. 시동을 걸어볼까요? LPG 모델은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가솔린은 바로 시동이 걸리고요.
실질적 성능은 미미하게나마 가솔린이 더 낫습니다. 옵션 구성도 조금 더 좋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LPG 충전소도 일반 주유소보다 적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이외에 LPG 엔진 특성상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보다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솔린 모델의 장점은 LPG 사용에 의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며 차값 차이도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편의성과 경제성이란 두 가지 장점을 바탕에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엔진오일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야 되는 것이 LP 모델의 운전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만 잘 지켜준다면 두 모델 모두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MVH 측면, 앞서 이제 GD의 정숙성을 보셨겠지만 LP 모델의 정숙성도 충분히 좋은 편이고, 때문에 장거리 환경, 정말 계속적으로 장거리를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타사의 디젤을 택하시는 것이 낫겠지만, 일상용으로, 가정용으로, 혹은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면 가솔린,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경제성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LP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환경을 놓고 각각의 모델을 택하신다면 만족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P 모델은 사실상 르노 삼성만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독보적인 영역, SUV로서는 이제 독보적인 영역인데, 재미난 것은 이를 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사들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 특히 이제 르노 삼성이 가격을 조금 잘 잡고 있는 만큼 타사들도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본받으면 좋겠네요. 요즘 국산차들 가격 생각보다 많이 세기 때문이죠. 오늘 만난 르노 삼성 QM6, 가장 근본적으로 꼽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핸들링, 그리고 승차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델에서 느끼기 힘든 어떤 그 짜임새 있는 유럽 차들의 느낌을 적당히 가미하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유럽 것만 갖고 와서 쓴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춰서 세부적인 튜닝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르노 삼성도 적극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S링크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추천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물론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터페이스를 비롯해서 일부 불편함을 주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SM6 때 잘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정말 가치 있는 QM6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네요. 두 가지를 놓고 너는 뭘 사겠냐고요? 저는 최대 이 모델이 갖는 장점이 경제성에 있는 만큼 저는 LP를 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의 기념급 SUV QM6 2.0 GD 그리고 LP를 만나봤습니다. 소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쓰고 있고, 일부 플라스틱 들어간 것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나름대로 잘했는데, 디자인도 여전히 경쟁력 있고요. 다만 시각적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호쾌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네요.